안녕하세요. 의료를 통해 보는 세상 읽기 의사 김동헌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는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오늘은 문화 차이와 한국 의료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의료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농경 시대를 거쳐 커서는 산업화 도시화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경 사회는 사회적 압력이 지배하는 사회이고, 도시화된 산업 사회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의 아버지, 할아버지 등 그 집안을 사잡아 비난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그 사회에서 축출당하기도 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집단인 마을로부터 축출당한다는 것은 대단한 형벌에 해당됐습니다. 소속 집단에서 벗어나게 되면 생활 기반을 잡기가 너무 어려워서 살아가기 힘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농경사회에서는 이 같은 사회적 압력이 무서워 매사 행동에 조심을 하고 양심을 지키려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도시화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사람들을 만나도 누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도 없게 되고, 또 사회적 압력은 따라서 매우 약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압력이 약해진 사회는 법이 지배하게 됩니다. 시간의 흐름이 아닌 지리적 구분으로 동서양의 문화 차이는 철학적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사물의 본질을 분석하려는 경향이 강한 반면, 동양에서는 사물과의 관계를 중요시했습니다. 서양 문화는 개인을 중시하는 반면, 동양에서는 집단을 중요시하고 공동의 이익을 우선시했습니다. 또 서양에서는 행위나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배려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동양에서는 직접적인 화법을 피하고 간접적으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상대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동서양의 문화 차이는 마치 농경사회와 산업사회의 차이와 유사합니다. 개인을 중시하는 서양 문화는 식사와 음주 행위에서도 나타납니다. 동양 사람은 식사 때 음식을 큰 그릇에 담아놓고 함께 먹는 공동체적 생활 양식입니다. 하지만 서양 사람은 개인 접시에 음식을 덜어서 먹되 같은 그릇을 공통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식을 먹더라도 음식을 따로따로 개인의 그릇에 덜어서 먹게 되면 서양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찌개와 김치 등 반찬을 하나의 그릇에 담아놓고 함께 같이 먹자고 하면 대부분의 서양 사람은 그날 그 한 끼를 굶고 맙니다. 이 같은 문화와 생활 양식의 차이는 의료 분야에서도 확연하게 차이를 보입니다. 서양 사람은 개인의 지적 재산을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반면 동양 사람에게 지적 재산은 그냥 공짜로 공유해야 하는 공공재로 치부됐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질병 치료와 예방에 대한 상담만 해주고 수가를 매기면 속칭 도둑놈 소리를 듣게 됩니다. 따라서 진료 시에는 반드시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거나 주사를 놓아야만 수가를 매길 수 있다고 여기는 문화 탓에 의약품이나 주사제의 과다 투여라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또 시간과 약속에 대한 보상이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서구권에서의 진료는 동양권과는 사뭇 다릅니다. 시간은 곧 돈의 개념으로 인식되어서 환자를 위해 회진을 하거나 외래에서 상담을 하면 지적 재산과 시간이 소모되는 개념이 합해져서 자연스럽게 진료 수가가 형성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흔히 의대생들과 함께 도는 병동 회진을 서비스 라운딩이라고 하는데, 서비스 회진이죠. 이는 의학교육에 필요로 해서 하는 회진이므로 즉 수가를 매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양에서는 복도에서 만나는 환자나 가족들이 질병 상태에 대해서 묻거나 상담을 요청하면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약속부터 잡을 것을 요청하고 함부로 자기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어떻습니까? 아무 곳에서나 아무 때나 의사를 만나면 붙들고 질문하기 일쑤이고, 또 외래 진료실에도 사전 약속 없이 불쑥 나타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대부분 우리나라 의사들은 여기에 응대를 해드리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전 약속을 요구하면 아주 불친절한 의사로 낙인 찍히기도 합니다. 이 서구권 의사들은 근무 시간의 개념이 철저하고 약속 없이 찾아오는 환자는 상담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사생활과 시간은 결코 타인에게 간섭받지 않으려 하고, 혹시라도 자기의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 반드시 돈으로 보상받으려 합니다. 이런 이유로 서양의 의사들은 단위 시간당 진료하는 환자 수가 우리나라에 비해 턱없이 적습니다. 우리나라 의사 한 사람이 서양 의사보다 몇 배나 많은 일을 하는 대비해 보상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K-메디, 즉 한국 의료는 질병 예방과 치료 성적이 세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자랑할 만합니다. 이렇게 최고 수준으로 올라온 한국 의료에 우리나라 의사들의 헌신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의료 수가는 의료 행위에 따르는 수가, 그러니까 그 비용을 매기는 걸 의미하는데, 이제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행위, 약제, 치료, 재료 등에 대해 서비스별로 가격을 정해서 사용량과 가격에 의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도입 당시부터 채택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을 보면은 한국은 정부가 나서서 의료 비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대다수가 단일 보험 제도인 국민건강보험에 들어있고,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보험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통해 운용되는 공공보험은 고령자나 장애인,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대다수 국민은 사보험인 민간보험에 가입한다고 보면 됩니다. 미국은 철저하게 자본주의 개념으로 운영되고, 의료보험을 들다라는 표현보다 의료보험 상품을 산다라는 개념이 맞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건강보험 상품인데 개인마다 보상에 따라서 내는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 다음 지역 필수 의료 개선 대책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는 의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으로 국내 지역 필수 의료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지역 의료 근무를 하면 지원책과 연봉 차이가 상당하다고 하는데 미국 의사협회에 따르면 취약지에서 근무할 의사 수급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에서는 월 4천 내지 5천 달러 지원하고 정해진 취약지에서 최소 2년가량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부분 자기 고향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의사들이 지원하고 미국에서 의사가 의료 인력 부족 지역의 인센티브 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 의학과를 전공한 전문의여야 합니다. 주당 40시간 이상 진료 활동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 비율은 의료 서비스 총액의 10%가량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들이 우리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 우리나라 보건의료 상황은 세계에서 모든 분야에서 한 5위권 이내에 들어간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5위권이라면 별 나라 없죠. 특히 우리가 암 수술 분야에서 보면 암 치료 분야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세계에서 톱을 달리고 있습니다. 위암 같은 예를 들어보면 제가 위암 전공인데요. 우리나라 그 조기 진단율이 80%를 이제 도달했거든요. 조기 진단, 위암이 초기에 발견될 확률이 우리나라 위암 환자의 80%가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한 70몇 프로 되고요. 중국이 그보다 훨씬 미치고 미국 구라파 이런 데는 통계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이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많고요. 따라서 5년 생존율 한국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 다음에 수술 사망률도 한국이 제일 낮습니다. 그러니까 위암도 그렇고 이제 그 다음에 대장암도 그렇고 유방암은 어쨌든 유방암도 거의 1, 2등을 하고 있고 췌장암, 폐암 이런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거의 1, 2등을 이런 차지를 하고 있는 이런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수술 손재주도 너무 좋고 또 수술 성적도 너무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상황이고 또 그럼 접근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앞에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의사들은 하루에 환자를 100명, 100몇십 명도 막 보거든요. 미국 사람은 하루에 한 10명 보면 오늘 막 너무 많이 봤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완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또 너무 좋습니다. 전문의 만나는데 비용도 그냥 10,000몇천 원만 내면 바로 전문의에게 만날 수도 있고 또 다른 나라에서 보통 예약, 아까 서양은 예약 문화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약을 하면 6개월도 걸리고 어떤 데는 1년도 걸리고 3개월도 걸리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을 때 우리 교민들이 좀 어떻게 빨리 좀 되도록 우리 한국식으로 빨리빨리 부탁 좀 해달라는 이런 걸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바로 가면 바로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는 정말 의료에 있어서는 거의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돈은 그러니까 비용은 국가보험으로 해서 굉장히 싸게 내고 서비스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억지로 어떻게 제도를 폭탄처럼 이렇게 사람을 2,000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반발이 일어나고 지금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거의 3차 의료기관이 마비가 되고 부분적으로 뭐 이런 거는 우리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걸 이제 그 우리가 쭉 얘기해 왔듯이 이 의료 수가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필수 의료 분야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 의료, 아주 그 취약 지역에 있는 의료에는 수가를 조금 차등을 두고 그래서 의사가 그쪽으로 가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모티브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건 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수십 년 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정책 당국은 들을 때는 상당히 어그리를 하는데 이제 정책을 정할 때는 또 그게 어려운가 봐요. 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만 좀 고쳐가면 한국 의료는 굉장히 전망도 밝고 현재도 잘하고 있고 또 미래에도 더 잘할 수 있는데 괜히 그냥 쓸데없이 설리건 정책으로 막 해가지고 그냥 난리를 치고 국민들에게는 피해가 가고 이런 거는 좀 곤란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제 그 필수 의료라고 뭐 그 필수 의료란 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사람 생명을 다루고 정말 어려운 일을 하는 의사에게는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사법적으로 의사가 선한 의도로 선한 이런 의도로 시행한 일의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지나친 이 사법적인 이런 제약이 따라오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쪽 부분들을 지원하는 의사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암 수술이라든지 외상 수술이라든지 이런 걸 담당해야 될 의사들이 점차 없어지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뭐 의에 꾸려간다고 하지만 나중에 되면 이제 중국 의사가 올란지 필리핀 의사가 올란지 뭐 그런데 수술 받아야 되고 하는데 우리 이거 제가 사실 방송에서 좀 얘기를 해서 될 건지는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데 가면 사람 몸에 칼을 대는 이런 과는 주로 졸업할 때 매달 즉 아주 우수한 사람이 아니면 하기가 어렵고요. 두 번째로는 대개 보면 백인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서자 취급이 돼서 자꾸 이제 지원자가 없어지고 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걸 이제 걱정해서 우리 정책은 의사 수가 모자라면 좀 늘리는 거는 그거는 합의해서 좀 늘리면 되고요. 지금 당장 의사가 없어서 난리 난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 취약 지역과 두 번째로는 이 필수 의료라고 하는 정말 그 생명을 살리는 과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에게 어떤 그 보상과 나름대로 어떤 신변 안전 대책이라 할까요? 뭐 이런 게 되지면 자연히 우리가 그쪽으로 많은 의사들이 지원을 할 것이고 자기 보람을 위해서도 할 것이고 또 사회를 위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열악하고 너무 힘이 들면 지원자가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이제 그 개선책이라고 봐야죠. 의료 수가의 조정, 즉 지역 의료 수가 또 혹은 필수 의료 수가 이거는 좀 우리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료 사고에 따른 사고인지 뭐 어쨌든 의료 그 나쁜 결과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어떤 자동차 사고도 그 나름대로 어떤 법률이 통과돼서 우리가 돌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운전자를 보호해주고 그래야 운전을 하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료란 것은 사람을 살리고자 혹은 불구를 고치고자 하는 이런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한 행위를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 이걸 가지고 어떤 사법적인 잣대나 또 의사가 그냥 코너로 몰리는 이런 형국이 되면 사실 의료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또 하려는 사람도 줄어들고 거의 없어질 거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바로잡아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은 문화 차이와 한국 의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 의료를 위해 노력해 주신 우리나라 의료진들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의료를 통해 보는 세상 읽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